안녕하세요. 모르면 알 때까지 기초를 탄탄히 속성영어 앨리스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모의고사와 학교 중간 기말 내신 대비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의고사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독해력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거기에 문제 유형별로 풀이 요령까지 습득해서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야겠죠. 반면 고등영어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독해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꼼꼼한 지문 분석과 더불어 반복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얼마나 여러 번 제대로 지문을 받는지에 따라서 내신 등급이 갈리게 되죠. 이미 중간, 기말, 내신 시험 그리고 모의고사를 여러 번 접해본 고2, 고3 학생들은 두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나름의 학습 플랜이 짜여 있겠지만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3년 3월 고1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일부 풀어보면서 모의고사 대 내신 시험 대비 요령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23년 3월 기출문제 중 19번, 29번 이렇게 두 문제 살펴볼 건데요. 우선 19번부터 봅시다. 19번은 심경 분위기 문제죠.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예전엔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지문의 전체 심경이나 분위기가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지문 내에서 심경이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단어를 몇 개 찾은 후에 이걸 바탕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중에서 이걸 종합할 수 있는 단어 하나만 찾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바뀌어서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100% 딱 정확하게 뭐 절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윗부분 절반 그리고 아랫부분 절반 이렇게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경이나 분위기에 변화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윗부분 절반에서 힌트 단서를 찾아서 이에 관한 심경 분위기를 묘사하는 단어를 하나 찾고 그 아랫부분 나머지 절반에서 또 힌트를 찾은 후에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서 답을 골라줘야 합니다. 그러면 23년 3월 고1 모의고사 19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모의고사 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글을 절반으로 나눠서 심경 분위기를 살펴보면 돼요. 자, 대략 쭉 그냥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다가 힌트가 나오면 거기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행을 갔어요. 그랬다가 곰을 봤대요. 제일 처음에는 곰을 봐서 기뻤답니다. 힌트 첫 번째 나왔네요. 첫 번째 심경, joy. 그럼 기쁘다는 뜻의 단어를 일단 찾아야겠죠. 넘어갑니다. 자, 조금 있다 보니 he was following the scent of something. 여기서 그는 이제 문맥상 회색 곰이죠. grizzly bear. 그는 어떤 것의 냄새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나중에 깨달았다. 내 냄새를 맡고 있다는 것을. I froze. 두 번째 심경 분위기 힌트 나왔네요. 몸이 얼었대요. 왜 얼었겠어요? 몸이 언다는 건 무서워서 두려운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소름이 돋고 몸이 굳었다는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으면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joy에서 froze 무서운 감정으로 즉 delighted 고르고 scared 고르고 답 바로 나오죠. 사실 이 힌트 되는 단어만 바로바로 위에 절반 아래 절반에서 찾는다면 뭐 30초 20초 만에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하지만 이걸 내신 대비 기간에 살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단순히 심경 나타내는 힌트만 찾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심경 분위기 파악 문제였지만 내신 대비해서 이 문제가 나온다면 다른 유형으로 바뀌어서 출제가 되거든요. 19번 문제는 전반적으로 내용이 쉽기 때문에 주제, 빈칸, 순서, 삽입 이런 유형으로 바꾸긴 애매하지만 문법 문제로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부터 쭉 해석하면서 문법 포인트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학생이 스스로 해석 연습을 해보고 왔다는 전제 하에 간단히 좀 속도감 있게 수업을 해볼게요. On a 2-week trip in Rocky Mountains, 로키 산맥에
2주간 여행을 갔는데 그동안에 I saw grizzly bear in its native habitat. 자연 서식지에서 grizzly bear 회색곰을 보았다. 자, 여기에서 내용 어려운 거 없고요. 여행 갔다가 곰을 봤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이 부분 to week에 지금 파란색 표시되어 있죠. 문법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에 파란색으로 진하게 표시를 해놓았어요. 자, to week 각각 한 단어죠. to 둘, 두 개, 그리고 week는 주. 그런데 이 두 단어 사이에 지금 하이픈을 넣어두었죠. 이런 걸 복합형용사라고 합니다. 두 단어, 개별적인 두 단어를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표현처럼 새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복합형용사라는 용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두 단어가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각각의 단어가 단수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기억해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to week 가능하지만 to가 나왔다고 해서 그 뒤 week에다 s를 붙이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At first, 처음에는 I felt joy, 기뻤다. 이 부분이 원래 문제의 단서였죠. as 뜻 여러 가지이지만 뭐뭐 할 때 정도로 여기서 해석하면 됩니다. 뭐 할 때 기뻤다? I watched the bear, 내가 곰이 뭐 하는 거 봤을 때 across the land, walk across the land, 길을 가로질러, 땅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기뻤다. 자, walk에 지금 체크되어 있죠. 자, 문장 분석을 해보자면 주어, 동사, 그런데 watch는 지금 지각동사잖아요. 5형식. 그럼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나오겠죠. 이렇게 문장을 끊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각동사인 watch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로 나온 동사의 관계가 능동일 때, 즉 이 문장에서는 bear, 곰과 walk, 걸어가다는 이 동작의 관계가 곰이 직접 걸어가는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동이잖아요. 그럼 동사 원형과 ing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습니다. 즉 walk가 원래 본문에서 나왔지만 walking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 투부정사 쓸 수 있을까요? to work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동사 원형이랑 ing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worked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여기는 곰과 work의 관계가 능동, 직접 곰이 걸어가는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인 ed는 쓸 수 없는 겁니다. 3번 문장 넘어갈게요. He stopped every once in a while. 그는, 그러니까 여기서 문맥상 곰은 이따금씩 멈췄다. 뭐 하기 위해서 to turn his head about. about이 여기서 뭐뭐에 대하여가 아니라 이리저리 이런 문맥의 부사처럼 쓰인 겁니다. 그의 머리를 이리저리 돌렸다. 자, 여기까지 문장 사실 완벽하자 빠진 부분 없습니다. 그러면 점이 찍혀야 해요. 그런데 점이 찍히지 않고 뭐가 찍혀 있어요? 컴마가 찍혀 있고 문장이 그럼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뒤에 ing가 나오네요. 아, 이거 네 글자로 뭘까요?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문장이 끝났는데 점을 찍지 않고 컴마를 찍은 뒤 ing로 시작하는 새로운 문장이 다시 시작한다.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을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은 이 설명을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원래 문장은 and it sniffed. 그리고 그것은 냄새를 맡아다 킁킁거렸다 라는 문장인데 길이가 너무 기니까 줄여주고 싶은 거죠.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분사구문. 그러면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분사구문 만드는 순서. 접속사 지운다. 두 번째 주어가 앞문장, 뒷문장 일치하면 지운다. he, it 둘 다 곰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웠습니다. 세 번째 동사 sniffed 킁킁댔다. 과거. 앞문장의 동사 stopped 멈췄다. 과거. 두 개의 동사 시제 일치하니까 또 지우는 대신에 ing로 바꿔주겠죠. 그래서 sniffing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ing 분사구문 개념이 어렵고 잘 안 잡혀 있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은 ing를 써야 한다. 이걸 일단 기억하면 되고요. 또 여기 뒤에 나온 deeply도 지금 표시해뒀는데요. deep, 깊게 숨을 내쉬면서 냄새를 맡았다. 킁킁댔다. deep, 깊게, 깊은 이 부분이 지금 sniff를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로 나와야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He
He was following the scent of something. 그것은 계속 grizzly bear, 회색곰 이야기입니다. 곰은 무언가의 냄새를 따라갔고 and slowly, 천천히 I began to realize,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무엇을? That this giant animal was smelling me. 이 큰 동물이 냄새를 맡고 있구나. 누구 냄새? 내 냄새를 맡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자,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면 문법 포인트로 대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동사 바로 뒤에 나온 that은 무조건 뭐다? 접속사이다. 제가 문법 혹은 독해 수업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 동사 바로 뒤에 나온 that이 접속사라는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접속사 that은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해요? 동사 뒤에서 끊어서 이 that절 한꺼번에 덩어리로 이 문장 하는 것을 동사에 딱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방금 문장에서도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 뒤에 that절 내 냄새를 이 동물이 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런 접속사 that은 다른 관계대명사 뭐 which나 혹은 what 이런 애들이랑 바꿔줄 수 없습니다. 요게 사실 포인트로 나오는 거예요. what하고 바꿔줄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I first 나는 얼어붙었다. This was no longer a wonderful experience. No longer 더 이상 멋멋이 아닌. 이것은 더 이상 훌륭한 멋진 경험이 아니었고 It was now an issue of survival. 이제 무엇의 문제다? 이슈 문제. 생존의 문제였다. The bear's motivation was to find meat to eat. 그 곰의 동기는 찾는 것이었다. 지금 투부정사 두 개에 이렇게 표시를 해뒀어요. 뭘 찾는 것이었다? 고기를 찾는 것이었다. 어떤 고기? 먹을 고기. 자, 이 부분 일단 해석에 주의해 봅시다. 뒤에 나온 투부정사 to eat은 먹을로 해석을 했죠. 앞에 나와 있는 meat을 꾸며주는 느낌으로 eat을 바꿔줬습니다. And I was clearly on his menu. 나는 분명히 그것에 그의 메뉴에 있었다. 그러니까 곰이 나를 먹잇감 후보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분명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을 계속 느끼게 된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이 to it 이 부분이 문법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문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해석 요령을 하나 잡아주고 싶어서 표시해둔 부분이기도 해요. 투부정사. 자, 동사 앞에 to가 붙은 투부정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쓰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 부분을 잘 공부해 두면 해석할 때 훨씬 매끄럽고 수월하겠죠. 하지만 너무 여러 개가 나와서 지금 당장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거 하나는 기억해 둡시다. 여기 나온 거. 명사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 요령만 하나 기억해 두고 갈게요.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헷갈린다. 그런데 마침 바로 앞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 열의 9, 90%는 이렇게 주면 맞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이 명사,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런 걸 형용사중 용법이라고 하죠. 자, 이때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렇게 가면 열의 9은 맞다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mit 다음에 명사 다음에 to eat 투부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뭐뭐 하는 뭐뭐 할로 가자 그랬죠. 그러니까 eat 먹다를 먹을로 바꿔준 거예요. 먹을 고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죠. 자, 방금 살펴봤다시피 19번 심경 분위기 문제 원래 모의고사 대비를 원래 유형대로 했다면 이 두 가지 힌트만 찾고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20초 안에 끝날 문제였죠. 20초 컷. 하지만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 꼼꼼하게 지문 분석, 특히 문법,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어서 2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모의고사 29번은 문법 문제죠. 문법은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뭐 문법 문제 한 문제 틀리고 다른 독해 문제나 잘 풀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하지만 사실 문법 문제는 가장 예상하기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올 수 있는 문법 포인트가 몇 개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정리해서 연습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연습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괜히 점수 버리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리고 이런 문법을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결국 전반적인 독해 실력도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문법을 잘 못하는데 독해를 잘한다? 이런 학생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문법은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이자 약속이기 때문에 문법 사항을 잘 익혀두면 결국 해석할 때 훨씬 수월해져요. 그래서 모의고사 29번 문법 문제 버리지 말고 꼭 연습합시다. 아까 19번과 마찬가지로 29번도 모의고사 스타일대로 먼저 풀어볼게요. 모의고사 대비를 하거나 혹은 모의고사를 실제로 시험 보는 도중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요령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29번 문제에서 파란색 형광펜으로 제가 표시를 해둔 부분이 실제로 모의고사 문법 문제에서 선지로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1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대세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대시 지금 위치가 어디죠? is 바로 뒤에요. is 동사 바로 뒤에 대시 나온다? 그럼 이건 역할이 뭘까요? 접속사입니다. 자, 대시 접속사인 게 왜 중요하냐? 접속사 대신 바로 뒤에 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온다는 점이 포인트죠. 자, 그럼 동사 is 뒤에 대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빠진 부분 없이 문법적으로 완벽한가만 해석해서 파악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해석해볼까요? 그들은 말할 수 있다. 무엇으로? 인간의 언어로. 뭐 이거 빠진 부분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해석해도 완벽해요. 그러면 지금 대시 맞는 거겠죠. 이렇게 맞다고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2번 선지 볼게요. made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made는 make의 과거 분사, pp죠. 간단하게 pp라고 적겠습니다. 자, 과거 분사 혹은 ing로 표현되는 현재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뭘 판단하라는 거죠? 수동과 능동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과거 분사든 현재 분사든 동사의 형태를 바꿔준 이 분사는 주변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주변에 있는 명사와 수동관계면 pp, 능동관계면 ing를 써야겠죠. 자, 여기에서 주변에 나온 명사란 made 앞에 나온 animal cartoon characters and toys입니다. 자, made after animals 이 부분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characters and toys를 꾸며주고 있단 말이에요. 관계를 보죠. 동물 만화 캐릭터와 장난감, 동물을 본떠 만들어진 캐릭터와 장난감 이렇게 해석해야 맞겠죠? 이때 characters and toys와 made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pp를 써야 한다. 그래서 making이 아니라 made를 썼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돼요. by ing죠. 이 수거 뜻을 미리 알고 있는 친구였다면 by ing,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지 맞네 하고 바로 넘어갔겠지만 이 수거를 미처 외우지 못한 학생들이라도 by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동사를 쓰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ing, 동명사 형태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by 뒤에 showing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자, 4번 보겠습니다. like의 밑줄이 쳐져 있죠? like는 우리가 좋아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지만 또 어떤 뜻이 있죠? 전치사로 쓰였을 때 뭐뭐처럼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뒤에 명사를 달고 나와서 이 뒤에 나온 무엇무엇처럼 어떠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는데 지금 문맥상 그들은 여전히 앞발을 사용한다. 무엇처럼? 인간의 손처럼. 뭐 어색한 부분 없어요. like 맞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맞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될 텐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원래 본문에서는, 원래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are로 나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문장 전체의 동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뭘 구분하라는 뜻이냐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단수인지 복수인지 판단해서 동사의 형태에 주의하라는 거죠.
자, 동사 앞에까지 전부 주어로 봐야 되겠죠. 자, 주어가 이렇게 길 때는 뭘 찾아야 돼요? 주어 핵심을 찾아야 돼요. 주어 핵심, 영어는 보통 핵심 어디에 두죠? 맨 앞에 두죠. 그러면 맨 앞에 나온 a general strategy, 이 부분이 주어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눈으로 슬쩍 살펴보면 that으로 시작되는 관계대명사절, 그리고 컴마 사이에 들어간 이 삽입구 두 개는 수식을 하는, 꾸며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를 분석을 할 때 사실 전부 다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주어 핵인 a general strategy,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단수죠. 주어 핵심이 단수이기 때문에 문장 전체의 동사 a general strategy를 받아주는 이 동사도 형태가 단수여야겠죠. 그래서 원래 나왔던 are이 아니기 때문에 is를 써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모의고사 대비용으로 29번 문법 문제 풀 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꼼꼼하게 할 필요 있을까요? 없겠죠. 주제 찾을 필요 있을까요? 없겠죠. 이 1, 2, 3, 4, 5로 표시된 이 선지 부분 앞뒤만 잘 살펴보면서 문법적인 그 사항이 맞는지 틀린지만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문법 포인트를 잘 알고 있었다면, 미리미리 문법을 연습해 뒀다면 이것도 선지를 보자마자 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40초 이내, 아무리 길어도 1분 이내로는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 버리기 아깝죠. 평소에 그러니까 문법 공부 잘 해놓으세요. 자, 이번엔 이 29번 문제를 내신 대비용으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대비용이기 때문에 일단 주제부터 챙겨야겠죠. 전체적인 내용, 인간의 특징을 투영해 만드는 동물 캐릭터. 동물을 만화 캐릭터로 바꿀 때 의인화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뭔지,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한 문장씩 좀 속도감 있게 빠르게 해석하면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실 이 자료가 제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배포해서 수업을 하는 자료인데요. 제가 자체 제작한 자료이고요. 이 빨간색 혹은 분홍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둔 부분은 문장 전체 핵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윗줄을 그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문법 포인트예요. 29번 문제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문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문법 문제로 변형될 확률은 적겠지만, 그래도 내신 시험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정형화된 방식으로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좀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색다른 유형으로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포인트에 힘을 줘서 또다시 문법 문제로 나올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한 번씩 살펴보는 게 좋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인간의 특징. projected onto animals. 동물에게 반영되는 가장 두드러지는 인간의 특징은 무엇이다? 대절이다. 그들이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 이 부분 지금 문법 포인트로 표시되어 있죠. project. 회사 내에서 뭐 업무적인 그런 프로젝트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투영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이런 인간의 특징이 투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 pp로 써야 맞는 부분이죠. 이 부분 챙겨주시고요. 신체적으로 동물 만화 캐릭터 그리고 장난감, 동물을 본따 만들어진 이런 장난감이나 캐릭터는 또한 가장 자주 변형된다. 여기 deform, 변형하다에 지금 수동태 쓰인 거 보이시죠? To resemble humans, 사람을 닮는 방식으로 변형된다. 자, 여기까지 동물을 의인화하는 것에 대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동물 캐릭터. 첫 번째 방법, 인간의 언어로 대화하도록 묘사를 한대요. 두 번째, 신체적으로 동물이 사람과 닮도록 묘사를 한대요. 자, 문법 포인트 하나 여기서 더 꼽아보자면 resemble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 여기 오타인데요. 타동사로 고치겠습니다. resemble은 타동사예요. 타동사라는 건 바로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온다는 소리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뒤에 바로 명사, 목적어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전치사는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왜 강조하는 거냐면 resemble, 닮다라는 뜻이죠. 한국어로 닮다는 어떻게 말하죠? 나는 엄마와 닮았다. 내 친구는 나와 많이 닮았다. 누구누구와를 넣어서 보통
표현을 해주는 동사란 말이에요, 한국어로는. 그래서 resemble을 가지고 영작을 할 때는 보통 한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 with를 꼭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resemble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with를 쓰지 않고 바로 무엇과 닮았는지 써야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뭔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챙겨두시고요.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this is achieved. 이 this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자고 진한 색으로 표시해뒀고요. 빠르게 해석해 볼게요. 이것은 성취된다. 보여줌으로써 이 그들은 동물 캐릭터죠. 동물들. 무엇과 함께 보여줌으로써 사람 같은 얼굴 특징과 변형된 앞다리. 어떤 앞다리? 사람의 손을 닮은 앞다리와 함께 이런 동물을 묘사함으로써 자, 앞에서 지금 내용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의인화의 방법, 신체적으로 닮았다는 특징을 내세운다. 그래서 두 번째, 얼굴 특징, 사람의 얼굴처럼 동물 얼굴을 그려내고 또 앞다리를 사람 손처럼 쓰는 이런 동물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this, 진하게 표시된 이 this가 의미하는 건 앞에서 1, 2번 문장에서 말했던 이 전체적인 의인화의 내용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장은 이 자리에밖에 올 수 없겠죠. 별표 쳐놓은 부분은 이 문장은 이 앞뒤, 문맥, 짜임새 때문에 이 자리에밖에 올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4, 5번 문장에도 별표 표시되어 있죠. 해석하면서 왜 이 문장이 이 자리에만 들어가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 문장 볼게요. In more recent animated movies, 최근 만화 영화에서 the trend has been to show, 추세는 보여주는 것이다. The animals in a more natural way,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지금 앞에서 의인화의 방법을 예시를 들면서 말을 했고 최근의 추세까지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묘사하는 것이다까지 나왔어요. 원래 방식을 묘사를 했기 때문에 최근의 추세를 한 번 더 찝어준 거죠. 자, 4번 문장도 앞 문장의 내용이 바로 연결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만 나올 수 있습니다. 5번 문장 넘어가죠. 자, however 이런 접속부사 나오면 꼭 한번 표시해 주시고요. 이 접속부사 자리를 빈칸으로 만들어서 이 자리에 들어갈 접속사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해석해 볼게요. 하지만 they still use their front legs like human hands. 그들은 여전히 사용한다. 인간의 손처럼 자기 앞발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For example, lions can pick up and lift small objects with one paw. 사자는 짚고 들어올린다. 작은 물체를 한 발로, 앞다리로. And they still talk with an appropriate facial expression.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말한다. 무엇으로? 적절한 얼굴 표정으로. 자, 최근 트렌드는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지만 어쨌든 기존의 앞다리와 인간의 얼굴을 닮은 표정 사용하는 이런 특징은 의인화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방식을 계속 사용한다. 자, 이 5번 문장도 특히나 이런 접속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밖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6번 문장 해석해 볼게요. A general strategy that부터 adult까지가 여기를 꾸며주고 있죠. 일반적인 전략, 사용되는 전략. 자, 뒤에 한꺼번에 해석을 해보면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감정적으로 더욱 매력적이게 보이도록 이 동물 캐릭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전략은 무엇이다? 그들에게 주는 것이다. 무엇을? Enlarged and deformed childlike features. 확장되고 확대되고 변형된 어린이 같은 특징을 부여하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여기까지 해석했습니다. 자, 해석은 다 했으니까 마지막 문장에서도 문법 포인트 한 번씩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 That is used to make. 여기 지금 뭐 쓰였죠? be used to 동사 원형 쓰였죠. 자, 고전적인 문법 포인트입니다.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는 뭐뭐에 사용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use의 뜻을 살려서 해석하면 되고요. be used to까지는 똑같은데 ing가 쓰였다. 동사 원형 대신 그러면 뭐뭐에 익숙하다. 뜻이 아예 달라지죠. 그리고 이 be가 쓰이지 않고 used to 조동사를 쓰고 바로 동사 원형 써서 뭐뭐 하곤 했다. 이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자, 형태가 비슷하지만 아래 두 개로 바뀌면 뜻이 아예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이 make의 형태에 주의하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법 포인트 짚어보자면 이 관계대명사절을 한번 다시 끊어봐야 돼요. Make the animal characters more emotionally appealing.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장을 분석을 해보자면 만든다. The animal characters, 동물 캐릭터를 어떻게 만든다? 더 매력적이게 만든다. 해석은 뭐뭐하게라고 부사처럼 해석이 되지만 문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make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뭐만 쓸 수 있죠? 형용사만 쓸 수 있죠. 자, 원래부터 보어라는 부분은 형용사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부사가 안 된다고요. 즉, appealing 이 부분을 ly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거 확인하시고요. 자, 반면 appealing 앞에 나온 emotionally 이 부분은 ly가 붙어야 합니다. 왜죠? 형용사인 appealing을 emotionally가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를 꾸미려면 부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을 말하자면 emotionally 뒤에는 ly 붙어야 하고요. appealing은 이 형태 그대로 ly가 붙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해석하면서 동시에 전반적인 새로운 문법 포인트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위치를 주의해야 할 문장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3, 4, 5번을 문맥, 앞뒤 문맥을 잘 파악해서 위치를 꼭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자리에밖에 쓸 수 없는 문장들은 앞뒤에서 끊어서 A, B, C 순서 배열하는 문제로 변형을 하거나 혹은 이 문장만 앞으로 쑥 빼내서 이 문장이 들어갈 곳은 하고 문장 배열, 삽입 문제로도 낼 수 있다는 거죠. 모의고사와 내신 대비 방법, 이제 차이가 확연히 구분되시나요? 모의고사는 기본적인 독해력을 향상해서 문제 자체를 정해진 시간 내에 영리하게 효율적으로 푸는 게 관건이라면 내신 대비는 지문 해석을 넘어서 꼼꼼히 분석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모의고사와 내신 대비 방법, 지문 분석 등 다양하고 유익한 학습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쏙쏙영어 앨리스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